우리가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분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.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이거 아주 좀 예리하게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분노라는 것은 화가 나는데 그 단계가 더 이제 한층 더 고조됐을 때 분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런데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이제 도달해 있잖아요.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 또 내가 어떠한 사안들을 봤을 때 그러한 사안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내가 그 미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 보고서를 받잖아요.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과제물이 내가 훤히 알고 있어서 문제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요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암초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결말은 어떻게 날 것이며 또 이 문제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고 이 문제의 리스크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주어진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주어진 그 회사의 미션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 기획을 담당한 사람들이 훤히 알게 되면은 이 어떤 문제에 접했을 때 우리는 절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가 70이라고 했을 때 70 이하의 문제들은 훤히 내려다 보여요. 우리가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럴 때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실력이, 내 어떤 그 지적 수준이, 내 질량이 어둠에 도달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. 이 문제를 보고 화를 낸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고 이 문제의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상대가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있어. 또 우리한테 어떠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.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. 내 질량이 70인데 70을 오버하는 80, 90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. 화가 난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탓을 해요. 이 상사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부하 탓을 합니다. 우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. 처음에 좀 여유가 있었죠.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가장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상태란 말이죠. 그 이제 트럼프는 그 WHO를 원망을 하고 또 탓을 하고 합니다. 선거에 대해서 집착이 이미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실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본인이 그러한 사태의 중요성을 빨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. 자신의 능력,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다 보니 이제 화가 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마찬가지예요.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누구나.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고 우리 자신의 그 무능력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게 이제 나의 무능력,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그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 탓을 하게 되고 또 화가 납니다.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
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일이 안 됐거나 또 분노하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능력하다. 우리가 저 문제를 케어할 능력이 없다. 예컨대 우리가 그럼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? 우리가 시집 식구들 또 이제 여성분들을 제가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우리 시집 식구들을 충분히 다 케어를 하잖아요. 충분히 다 모든 것을 내 역량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. 또 남편을 부인이 케어할 수 있을 때, 케어할 능력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안의 남편한테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. 남편도 마찬가지죠. 내가 내 뜻대로 내 부인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부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별로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. 우리가 상대를 모르니까 상대를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.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. 문제는 그거죠.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역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. 제가 왜 이게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말 전부 분노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전부 분노하잖아요. 그럼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이게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분노를 해서 우리가 그걸 표출하는 순간 그 여성들이 그 대한민국 사람들 그 불평불만을 표출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또 몫이 있습니다. 본인들도 그에 대한 떨어지는 것을 감내를 해야 되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만큼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이 대자연의 법칙이에요.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노력과 무능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가 방송에서 주어진 이 심각한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는 병들지 않았는지 우리가 거기에 보이지 않게 일조를 한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분노할 것이 아니고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?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?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화나는 부분을 우리가 언제 화가 나느냐 요거를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. 그러면 그래도 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화가 나요. 그래서 난 정말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되겠어.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상대의 약점을 물고 뜯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대가는 받아야 되죠.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상대를 탓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책임의 양이 있거든요. 부지불식 중에 여러분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분노하잖아요.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우리 이제 뒤로 다시 탁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.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사실들을 잘 몰랐죠. 근데 이제 깨달아 보니까 우리 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. 그런데
이것을 확장을 해서 보면 사회의 구성원이고, 사회의 구성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 국가의 구성원이에요.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이 지구촌의 구성원이고, 근데 우리 개개인이 이 구성원들이 이게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. 다 이유에 있어서 지금 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사람, 즉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.